자, 안녕하십니까, 토이브로입니다. 새해 첫 차 리뷰를 하는 날입니다. 새해 첫 차 리뷰를 하는 날인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녀석은 참 재미난 요소가 많아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운전의 재미도 있고 기능의 재미도 있는 그런 좀 재미난 그런 차량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이 차량은 국내에서 제가 거의 최초로 리뷰를 하는 차량인 것 같은데,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바로 뭐냐면 5시리즈입니다. 5시리즈. 자, G30 5시리즈인데, 자, 근데 왜 이 녀석은 나온 지 좀 됐잖아 하시지만, 자, 일단은 이 녀석은 2020년형입니다. 2020년형 5시리즈고, 여기 보시면은, 자, 이게 있죠, 이게. 자,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주유구가 왜 또 여기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자, 제가 2020년 새해가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알려드릴 차량은 바로 BMW 530e입니다. 530e 모델 같은 경우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적용된 시스템인데,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상당히 재밌는 요소가 많아요. 자, 지금부터 제가 이 녀석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고! 2020년형이 됐다고 해서 딱히 달라진 부분은 없고, 더군다나 이제 5시리즈 같은 경우는 올해 2020년 5월달 부산 모터쇼를 통해서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선보일 건데, 일단 2020년형 같은 경우 외관에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 이 차량은 럭셔리 모델이고, 특히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530e 같은 경우는 M 스포츠 패키지가 없어요. 그냥 일반 럭셔리 등급밖에 없습니다. 휠 같은 경우는 이제 디자인 자체가 좀 뭐랄까요, 그냥 투박스럽습니다. 휠 크기는 18인치예요 18인치고 피렐리 타이어가 제공되어 있습니다. 이제 530e 같은 경우는 다른 뭐 520D나 530 아니라 다른 점이 타이어 폭 사이즈예요. 타이어 폭 사이즈가 이제 보통 BMW는 후륜구동이다 보니까 리어 쪽 타이어 폭이 전면보다는 좀 더 두껍죠. 하지만 이 녀석은 4바퀴 모드 245mm 타이어 폭 사이즈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는 특성 자체를 다들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플러그인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차량과 전기차 사이에 포지션된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기 충전을 할 수 있는 잭이 여기에 존재합니다. 꽂게 되면은 뭐 충전 중일 때, 충전 다 됐을 때, 그때 이제 여기 불빛이 다르게 표시가 됩니다. 뭐 개인적으로 솔직히 이제 이런데 약간 뭐랄까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단차가 이제 생기다 보니까 뭐 솔직히 시각적으로는 그렇게 뭐 엄청 좋아 보진 않아요, 그죠? 자, 리어 같은 경우도 일반 뭐 5시리즈 럭셔리 등급 차량들답게 원형 듀얼 머플러가 적용되어 있고요. 하지만 이제 530e 이 배터리 5시리즈 중에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가장 생소한 모델일 거예요, 530e. 자, 근데 이 녀석은 이제 이쪽쯤에 이제 리어 쪽에 이제 바닥에 전기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휠베이스는 일반 내연기관 차량, 일반 내연기관 5시리즈랑 휠베이스는 똑같지만 트렁크 공간은 조금 좁아요, 이 녀석이. 트렁크를 한번 열어볼게요. 트렁크를 한번 보게 되면, 자, 딱 봐도 이제 이쪽에 전기 배터리가 있습니다. 전기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약간 좀 굴곡이 되어 있죠. 근데 이 부분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평평하게 될 수도 있지만 내연기관 5시리즈에 비해서 트렁크 높이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죠? 상당히 낮고, 또한 이 녀석은 2열 시트 폴딩이 안 돼요. 하지만 이제 이거를 다시 이렇게 다 당겼다가 내려서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적재는 좀 할 수 있지만, 뭐 이게 딱히 내려간다고 해서 뭐 용량 자체가 많이 엄청 커지는 그런 부분도 없고, 또한 실제 우리가 사용을 했을 때 이 트렁크 바닥이 좀 내려간다 하더라도 뭐 적재한 데 있어서는 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도 이제 전동식 트렁크가 적용돼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또 상당히 좀 괜찮은 부분이지만, 적재 공간만큼은 확실히 내연기관 5시리즈 비해서는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제가 시승하고 있는 530e 모델을 포함해서 뭐 520D, 520i, 530i 뭐 모든 5시리즈가 2020년형이 되면서 최신의 클러스터 그래픽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실제로 주행을 할 때 굉장한 만족감을 줘요, 진짜. 그래픽이 상당히 좋고, 여기 확실히 이제 이 드라이브 모드가 있죠. 뭐 G4 같은 경우는 S 드라이브, 뭐 사륜구동은 X 드라이브, 이런 명칭들이 있는데, 이 녀석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다 보니까 이 드라이브 모드가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쪽에 따로 또 드라이브 모드가 이제 똑같이 있어요. 뭐 컴포트, 스포츠, 에코가 이렇게 있지만, 이제
530 이 모델은 여기 E 드라이브가 따로 이렇게 있는데, 자, 이걸 눌러보면요, 이거 누르게 되면, 자, 뭐 맥스 E 드라이브, 배터리 컨트롤, 오토 E 드라이브가 있습니다. 2020년형 들어오면서 인포 시스템이 변했죠. 인포 시스템이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메뉴를 누르게 되면은 옆으로 넘어가서 있었던 메뉴들이 다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뭐 최근에 뭐 출시되는 3 시리즈, 뭐 X5 이런 녀석들과 동일한 인포 시스템이 2020년도에는 적용이 됐습니다. 최근에 이제 3 시리즈나 X5에 적용됐던 새로운 공조, 그런 버튼과 스크린 자체는 제가 볼 때는 5 시리즈 페이스 리프트 때 적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클러스터 그래픽만 바뀌었는데도 전체적인 차량 인테리어 느낌 자체가 좀 더 뭐랄까요, 좀 더 신선한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저는 2열로 와봤습니다. 2열 공간 자체는 뭐 괜찮아요. 이렇게 봤을 때 뭐 레그룸 공간 자체는 뭐 엄청 여유로운 정도는 아니지만 근데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리고 이제 헤드룸 공간도 나쁘지 않다. 이쪽은 좀 내려와 있지만 이쪽은 확실히 좀 이렇게 올라가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2열 승계 헤드룸 공간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공간을 또 만들어 놨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열의 느낌 자체가 뭐 그런 거 있습니다. 등받이 각도가 좀 세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등받이 각도가 조금은 세워져 있다는 느낌은 들고, 그래도 뭐 불편한 정도까지는 아닌데 엄청 편안한 또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냥 그럭저럭 그냥 2열 공간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따로 2열에서 공조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은 없습니다. 그냥 송풍구만 존재하고요. 열선 기능은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수납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수납 공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폰 충전할 수 있는 잭들이 있고요. 도어 커튼은 없습니다. 도어 커튼은 없고, BMW 530e 모델을 주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뭐 엄청 조용하죠? 이 녀석은 이제 차량을 이제 시동을 켜고 주행을 하자마자 우선적으로 이제 EV 모드로 이제 주행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국내에서는 EV 모드라는 게 딱 뜨지만 이제 BMW 같은 경우는 E 드라이브라고 이제 뜹니다. E 드라이브라 뜨는데, 우선적으로 이 녀석의 이제 뭐 전기 모터와 가솔린 엔진의 합산 출력을 보게 되면 530i랑 똑같아요. 252마력이 나오고 모터 토크까지 합산이 되면은 약 한 이제 40 중반대 정도의 토크감도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 뭐 하이브리드 차량의 특성은 다들 잘 아시죠? 저속에서도 가속이 좀 빠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 녀석한테 적용된 건 바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예요. 그러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하이브리드는 어느 정도 차이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제가 최근에 리뷰를 해드렸던 그랜저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하이브리드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따로 뭐 전기 배터리를 충전 소켓과 연결해서 뭐 전기 배터리만 따로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주행을 하면서 뭐 엔진에서든 회생제동을 통해서 배터리를 충전해주는 그런 모습이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운전석 휀다 쪽에 따로 이제 충전 소켓이 있다 보니까 전기 배터리를 따로 이렇게 전기 충전소 가서 충전을 할 수 있는 또 그런 장점이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쉽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와 전기차의 딱 중간에 포지션된 그런 차량인데, 그러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완전한 전기차 모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기차 모드가 있고 하이브리드 모드가 있다,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회 완충을 했을 때 전기차 모드로만 39km 정도 주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어떻게 보면은 39km라는 수치가 뭐 상대적으로 많은 수치는 아니에요, 그죠? 상대적으로 많은 수치는 아니지만 뭐 일상적으로 출퇴근하기에는 뭐 충분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 가정용 소켓으로 충전하게 되면 5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BMW i 전용 소켓을 사용하게 되면은 3시간 정도면 완충이 된다고 하죠. 근데 이제 530e 모델 같은 경우가 이제 530i랑 제가 비교를 해드리면 무게 차이가 상당합니다.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전기 모터, 전기 배터리까지 탑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녀석이 약간 거의 한 300kg 정도 더 무거워요, 실제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주행에서의 느낌 자체는 상당한 묵직함을 줍니다. 상당히 묵직함을 주는데,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제가 뭐 최근에 시승했던 그랜저 하이브리드라든지, 그러니까 국내에 출시되는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에 좀 단점이기보다는 아쉽다고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아쉬운 점 같은 경우는 가속감이 뭐 훌륭한 그런 게 없었어요. 하지만 BMW의 530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는 가속감은 아주 상당합니다. 특히 이제 뭐 스포츠 모드로 하고 나서 주행을 하게 되면은 굉장한 가속감을 보여주고요. 지금도 보시면은 스포츠 모드예요. 스포츠 모드인데 굉장합니다. 그리고 차량의 움직임 자체도 상당히 민첩한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이런 코너링에서도 확실히 아무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라 할지라도 BMW의 스포츠 DNA가 확실히 인식이 돼 있다. 이 녀석은 일반적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아닌 정말 스포츠성을 지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다라는 게 단번에 느껴질 정도로 가속감도 상당히 좋고요. 역시 뭐 특히 이제 BMW만의 승차감이 있죠. 약간의 하드함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뭐 컴포트 모드랑 스포츠 모드의 그런 승차감을 비교를 했을 때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아주 불편할 정도로 하드한 게 아니라 편안하면서도 살짝 하드한 그런 모습. 그러니까 BMW 자체가 원래 승차감이 좀 딱딱하고 하드한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확실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라도 그런 BMW의 특성이 남아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면 뭐 코너링, 핸들링 자체는 뭐 워낙 BMW 차량들이 훌륭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만족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서두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기능적인 재미, 그러니까 운전의 재미도 있으면서 기능적인 재미가 있다고 제가 표현을 해드렸는데,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이 녀석의 E 드라이브 모드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오토 E 드라이브 모드가 있고, 맥스 E 드라이브 모드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배터리 컨트롤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자, 이제 지금 먼저 이제 오토 E 드라이브 먼저 가볼게요. 오토 E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뭐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속에서는 전기 배터리로만 구동을 하고, 어느 정도 악셀링을 했을 때는 이제 가솔린 엔진이 구동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코 부스트라고 있어요. 여기 이제 에코 부스트 존이 있죠. 에코 부스트 존이 되면 이제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가 같이 구동이 되면서 최대 출력과 최대 토크를 발휘해 줍니다. 에코 부스터를 썼을 때 비로소 이제 BMW 특유의 그 스포츠성이 느껴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배터리로만 지금 주행을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악셀을 좀 하게 되면 이제 엔진에서 구동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셨죠? 방금처럼 이제 에코 부스트 존을 갔을 때 다시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에코 부스트 존을 갔을 때 이제 엔진과 전기 배터리가 같이 구동력을 주면서 차 상당히 잘 나갑니다. 이제 여기서 스포츠 모드를 하게 되면 이제 물론 이제 그래픽상으로는 에코 부스트 존이 없어지지만 했을 때 확실히 좀 더 나간 느낌이 좀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때는 일반 컴포트 모드나 스포츠 모드에서 악셀을 깊게 밟았을 때는 가속감 자체가 뭐 엄청 크게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스포츠 모드를 하게 되면 이 스티어링 휠 자체에 상당히 묵직한 느낌을 주고요.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시트의 사이드 볼스터가 몸을 좀 더 잡아주기 위해서 사이드 볼스터가 좀 더 커지는 그런 또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자 맥스 E 드라이브 모드로 이제 주행을 할게요. 자 맥스 E 드라이브 모드를 했을 때 이 모드 같은 경우는 그냥 순수 전기차 모드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악셀을 꾹 누를게요. 악셀을 꾹 눌러도 전혀 엔진에서 구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속감 자체가 이 전기 모드 맥스 E 드라이브 모드에서는 뭐 가속감이 느껴지진 않아요. 가속감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악셀을 눌렀을 때 전기 배터리에서 구동되는 느낌 자체가 뭐 가속되는 느낌이 아예 느껴지지 않습니다. 맥스 E 드라이브 모드를 했을 때 최고 속도는 시속 140km로 리밋이 걸려 있습니다. 처음에 딱 악셀을 했을 때 있잖아요. 지금 차지존이 있죠. 차지존에 있다가 악셀을 이렇게 쫙 했을 때 느낌이 가속감이 아예 안 들어요. 가속감이. 그러다 보니까 뭐 차가 정말 조용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뭐 오토 모드나 맥스 모드 했을 때 뭐 하체 느낌 자체는 뭐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오토 모드에서 에코 부스트 존까지 올렸을 때는 확실히 가속감이 상당히 좋았지만, 일반 맥스 모드에서는 풀악셀을 하더라도 가속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다. 그러니까 참 이런 부분이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기능적인 부분들이. 자, 지금 뭐 그냥 전기 모드에서도 코너를 돌고 있는데 뭐 BMW의 차량 밸런스 자체가 워낙 좋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코너를 돌아줘도요, 정말 안정적입니다. 롤 억제도 상당히 좋고요, 몸쏠림도 거의 없다시피 하는 그런 좋은 코너링 느낌을 보여주고, 핸들링도 정말 밀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낌 정말 좋네요. 배터리가 100% 충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맥스 모드로만 주행을 하게 되면 39km 정도를 주행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 드라이브 모드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 배터리 컨트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터리 남은 용량을 설정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설정 값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80%, 60%, 뭐 100%, 뭐 90%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배터리가 그 정도 완충이 되고 나서 배터리가 80%가 됐을 때 그 밑으로는 이제 전기 배터리로만 주행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엔진 구동까지 함께 해요. 그러니까 엔진 구동이 저속에서도 무조건 됩니다. 배터리 모드로 하게 되면은 이 녀석이 우선적으로 배터리를 최대한 소비를 안 하려고 해요. 정차를 하고 나서 이제 악셀을 밟게 되면 일반적으로 오토 이 드라이브 모드에서는 이제 전기 배터리로만 주행을 하는데, 이제 배터리 컨트롤 모드에서는 정차를 하고 나서 가속을 하더라도 무조건 처음부터 엔진이 구동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배터리 컨트롤 모드에서도 뭐 컴포트 모드가 작동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에코 모드도 작동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뭐 배터리 컨트롤 모드에서는 어쨌건 간에 엔진 자질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엔진 자질을 무조건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왕이면은 스포츠 DNA를 항상 담고 있는 BMW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배터리 컨트롤 모드에서는 스포츠 모드가 훨씬 더 이 차량을 좀 더 재미있게 주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속감 보세요. 충분합니다. 또한 제가 지금 이제 고속 주행을 하고 있는데 차량 부위가 상당히 나가다 보니까 승차감도 확실히 묵직하고요. 근데 묵직하다 하더라도 뭐 에코부스트 존에서는 확실히 BMW 특유의 그 후륜 느낌 있잖아요. 뒤에서 밀어주는 그 느낌이 어느 정도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쉽게 이제 배터리 컨트롤 모드를 언제 사용하면 되냐, 제가 쉽게 비유를 해드리면, 자, 우선적으로 우리가 여행을 가요. 이제 뭐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됐든 뭐 사랑하는 가족이 됐든 여행을 갑니다. 근데 이제 집에 나와서 신호에 많이 걸릴 수도 있고 정체가 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굳이 쓸데없이 이 배터리 컨트롤 모드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충분히 이제 전기 배터리를 사용하면서 연비 효율성을 올려줘야 되겠죠. 근데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전기 배터리 너무 많이 사용했어요, 고속도로 타기 전까지. 자, 그러면 고속도로를 타자마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배터리 컨트롤 모드로 설정을 해 놓으시고 시원하게 달리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배터리가 어느 정도 또 충전이 돼요. 그렇죠? 충전이 되고 나면은, 그러고 나서 이제 고속주행이 끝나고 다시 도심주행으로 넘어왔어요. 강원도 갈 때 이제 양양고속도로 많이 타잖아요. 양양고속도로 타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양양 IC 나왔어요. 다시 이제 도심주행을 하게 되면은, 그때 가서 예를 들어서 배터리 양이 좀 많다 싶으면은 맥스 이 드라이버 모드로 전기차 모드로 가면 되고요. 배터리가 뭐 한 중간 정도밖에 충전이 안 됐다 싶었을 때는 그냥 일반 오토 이 드라이버 모드로 해서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주행을 하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호텔에 들어가서 전기 충전소가 있으면은 뭐 전기 소켓을 꽂으면 되죠.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는 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체가 좀 와닿지가 않고, 이렇게 막 와닿지가 않고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능들이 전체적으로 잘 적응이 되고 나면은 오히려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차량들보다, 어떻게 보면 또 전기차들보다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차량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는 풀악셀을 했을 때 무조건 엔진 개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하지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전기차 모드를 했을 때 악셀을 아무리 세게 밟아도 엔진에서는 구동이 안 돼요. 전기 배터리에서만 구동이 되다 보니까 훨씬 더 어떻게 보면은 이런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보다 더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정말 큰 장점입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반대로 그냥 순수 전기차 같은 경우에 또 단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코나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주행 가는 거리가 워낙 많다 보니까 400km 정도 되다 보니까 그래도 전보다는 그런 불편한 감이 많이 해소됐지만, 어쨌건 간에 매번 계속 충전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론 요즘에 전기 충전소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굉장히 많아졌지만은 어쨌건 간에 그래도 순수 전기차 같은 경우는 충전에 대한 압박감은 무조건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면을 봤을 때 하이브리드
전기차 이 사이에 포지셔닝 된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에 장점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녀석이 이제 가솔린 엔진만 구동이 됐을 때 엔진의 회전 질감이 상당히 뭐랄까 좀 거칠게 느껴져요. 솔직히 얘기해서 일상적으로 내연기관인 뭐 520i나 530i에서 들렸던 4기통 가솔린 엔진 회전 질감보다는 상당히 좀 거친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태생 자체가 일단 BMW다 보니까 뭐 악셀의 반응 속도라든지 브레이크 페달 반응 속도도 상당히 좋고요. 근데 이제 이 스티어링 휠 그립감도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이제 M 스포츠 패키지, M 핸들이 적용된 핸들 같은 경우는 좀 더 그립감이 두툼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핸들 두툼한 M 핸들을 더 선호하는 편인데 뭐 일반 럭셔리 플러스에 적용된 핸들 그립감 자체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도 가죽 질감도 상당히 좋고요. 차량 자체가 굉장히 다 조용해요. 뭐 핸들이나 페달에서 진동이 느껴지는 거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승차감은 어느 정도 하드하지만 그래도 타이어의 노면 소음을 상당히 좀 많이 잘 거슬러준다. 그러니까 노면이 안 좋은 도로를 지나도 노면에 대한 소음 자체를 걸러주는 능력은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서라운드 뷰는 빠졌습니다. 서라운드 뷰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가죽 재질도 틀려요. 그러니까 일반 520D나 530i 같은 경우는 나파 가죽이 적용되지만 530e 모델 같은 경우는 일반 다코타 가죽이 적용된다는 게 좀 다른 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트렁크 공간이 확실히 적습니다. 트렁크 공간이 기존 대비해서 약간 80리터 정도 작아진 사이즈. 왜냐면 이제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배터리가 장착되다 보니까 트렁크 공간 자체가 좀 적다. 그리고 2열 공간 폴딩이 안 된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좀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530의 단점 같은 경우가 뭐 겨울철에 스키나 보드, 레저를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적재가 상당히 좀 불편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하지만 근데 뭐 예를 들어서 트렁크 쪽에 적재를 그렇게 많이 안 하고 패밀리카로 이용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530이가 좋은 점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 520D의 연료 효율성 플러스 530i의 스포츠성 이 두 가지 요소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그런 아주 매력적인 차량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530i 같은 경우는 정말 스포츠성이 이 녀석보다 확실히 많아요. 530i 같은 경우는. 하지만 뭐 연비를 봤을 때는 연비가 상당히 낮죠. 연비가 11 정도 나오는데 이 녀석의 연비는 16이 나옵니다. 16.7. 그러니까 이 녀석의 연비는 16.7이 나오다 보니까 뭐 굉장한 수치죠.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뭐 520D 디젤 모델만큼의 어떻게 보면 연료 효율성이 나오다 보니까 물론 이제 주유를 할 때 휘발유 값과 디젤 값은 달라도 연비가 좋은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BMW가 갖고 있는 BMW 특유의 그런 스포츠 DNA가 아예 사라진 것도 아니에요. 물론 530i보다는 좀 덜하지만 530i의 스포츠성보다는 덜하지만 그래도 다른 타 브랜드 하이브리드 차량들이 가지지 못했던 그런 스포츠성이 이 BMW 530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에는 담겨져 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참 재미난 요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가격적인 부분은 7,7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뭐 530i 럭셔리 같은 경우가 대략 한 7,300만원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볼 때 가격적인 면을 봤을 때도 이런 좋은 기능이 들어갔음에도 400만원 조금 더 비싸다. 상당히 가격적인 부분도 나쁘지 않게 책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어떻게 보면 530 모델 같은 경우는 친환경적인 그런 이미지가 좀 더 강하다 보니까 이 녀석은 이제 럭셔리 플러스만 적용이 돼요. 럭셔리 플러스만 나오고요. M 스포츠 패키지 옵션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530e 같은 경우는 럭셔리 플러스 단위 트림으로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약간 좀 개인적으로 이제 살짝 아쉬운 거 하나 뽑자면은 아무래도 사운드 제너레이터 같아요. 사운드 제너레이터. 그래도 BMW잖아요. BMW 하면은 뭔가 좀 스포츠성, 그죠? 그래도 좀 달리는 그런 이미지가 상당히 강한 브랜드인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체 차량의 만족도는 상당히 좋지만 뭐 예를 들어 스포츠 모드를 했을 때 좀 스피커에서 가상의 배기 사운드를 좀 내준다든지 좀 그런 요소까지 좀 더해졌다라면은 정말 더욱더 재밌는 차량이 되지 않았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럭셔리 플러스 모델만 나올 게 아니라 M 스포츠 패키지도 같이 이렇게 묶어서 나왔었으면은 되게 상당히 더 인기가 많지 않았을까. 근데 우선적으로
그건 있습니다. 확실히 뭐 예를 들어서 5 시리즈 중에서, 그러니까 5 시리즈 4기통, BMW가 4기통 엔진을 잘 만들기 유명하잖아요. BMW 독일 본사 사옥 같은 경우도 그 건물 모양 자체가 4기통 엔진 그 형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뜻은 BMW가 정말 4기통 엔진을 잘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530i가 정말 만족감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6기통 가솔린 모델보다는 좀 운동 성능이 덜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530i만 하더라도 520i에서는 솔직히 좀 스포츠성을 느끼기가 좀 힘들지만 530i만 하더라도 정말 BMW 특유의 스포츠 DNA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BMW 차량을 경험하시고 나서 뭐 재구매로 5 시리즈 산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530i가 만족스러운 부분이 확실히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BMW란 브랜드를 처음 넘어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 5 시리즈 같은 경우가 타 브랜드를 타다가 BMW로 처음 넘어왔을 때 5 시리즈를 많이 선택합니다.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공간성도 있고 BMW의 스포츠성을 느낄 수 있는 차량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5 시리즈가 가장 큰 정답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는 또 디젤 차량을 많이 안 찾으시죠. 그러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520D가 아예 안 팔리는 거 아닙니다. 520D도 상당히 잘 팔리지만 예전보다 F바디에서는 어떻게 보면 520D가 주력이었다고 하면은 요번 G30, G바디로 넘어오면서 5 시리즈 같은 경우는 확실히 530i가 주력 모델로 지금 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BMW M 스포츠 패키지 옵션이 크게 필요하지가 않고, 더불어 520D의 장점과 530i의 장점, 이 두 장점을 좀 동시에 느끼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이 530i 모델이 정말 매력적이고 어떻게 보면 정답에 가까울 정도의 그런 만족감을 주는 차량입니다. 올해 2020년 5월 달에는 5 시리즈가 페이스리프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BMW 페이스리프트 차량들은 LCI라는 명칭이 붙는데 5 시리즈 LCI 모델이 이제 올해 5월에 출시가 돼요. 근데 월드 프리미어 해가지고 국내 전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공개를 합니다. 왜냐면 5월 말에 이제 부산 모터쇼가 열리잖아요. 그죠? 5월 말에 부산 모터쇼가 열리는데 BMW가 전 세계 최초로 5 시리즈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5 시리즈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은 이제 어쨌건 간에 뭐 공조 시스템이라든지 기어 노브가 일단은 실내에서는 가장 크게 변할 것 같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외관 스파이샷이 썼죠. 이제 앞쪽 그릴이 좀 더 7 시리즈와 같은 좀 그런 비슷한 모습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뒷모습 리어 같은 경우는 거의 제가 볼 때는 지금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는 또 5 시리즈도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 530i 이 모델을 만나봤을 때 그래도 정말 딱 드는 생각은 딱 하나예요. BMW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을 만들어도 진짜 잘 만드는구나. 그러니까 그동안 뭐 예를 들어서 국내 브랜드의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상당히 많이 기술력이 올라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뭐 요번에 제가 시승했던 더 뉴그랜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도 차량 자체의 만족도가 정말 좋았어요. 기술력도 그만큼 많이 올라왔고. 하지만 이 BMW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실제로 만나보고 나니까 진짜 괜히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도로에 보면은 신형 5 시리즈, G바디 5 시리즈 정말 많이 보입니다. E클래스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수입 브랜드에서 E클래스와 5 시리즈는 정말 양대 산맥이라 할 정도로 정말 많은 판매량을 보여줬는데, 어쨌건 간에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5월 달에 이제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5 시리즈, 지금 2020년에 5 시리즈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프로모션이 계속해서 좀 좋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매 조건이 상당히 좋을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뭐 프로모션을 받고 나서 뭐 제가 뭐 프로모션이 정확히 얼마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530i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어느 정도 프로모션을 받고 구입을 하게 된다면은 정말 저는 정말 오랫동안 만족하면서 탈 수 있는 차량이지 않나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자동차 브랜드들이 지금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그런 대응을 정말 잘 하고 있구나, 기술이 정말 빠르게 많이 발전이 되고 있구나라는 게 몸소 잘 느껴질 만큼 정말 재밌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올해 또 BMW 신차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BMW 신차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또 BMW 신차들 뭐 X6, 1 시리즈 등등 다양한 BMW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또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전 그럼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조용한데 잘 달려.